직장인 엑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엑셀의 기초를 다루는 시리즈물 5번째 영상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참조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였는데요.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함수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제 파일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이곳 14행 부분의 각 열에 해당하는 총 수당 합계를 계산하였고,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 지정한 이곳을 키보드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셀을 삭제해 주겠습니다. 저희는 이 판매 수량이라고 표시된 이곳의 자료들에 대해 먼저 합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를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앞서 배운 키보드의 4층 연산 기호 등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D14 셀 위에서 등호 키를 먼저 입력한 후 D4 셀을 마우스 클릭해서 참조해주고 더하기 기호, 그리고 D5 셀 선택 더하기 기호, D6 더하기 기호 쭉 입력하여 수식을 완성해서 합계를 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엑셀은 이미 이러한 합계를 편하게 계산해주기 위해 각종 함수 등을 이미 개발하여 엑셀 프로그램에 심어두었죠. sum 함수 같은 이러한 함수 등을 사용해서 우리의 계산 작업을 엄청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키보드 ESC 키를 이용해서 기존 작업을 없애면서 다시 작업을 처음부터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다시 키보드로 등호키를 입력해주고 합계를 계산해주기 위해서 sum을 입력해줄 건데, 알파벳 영문자 SU를 이렇게 입력해주면 이렇게 SU로 시작하는 관련 함수 리스트를 엑셀은 보여주죠. 우리는 이러한 함수 중에 sum 함수를 일단 사용할 건데요.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sum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키보드에 이번에는 탭 키를 눌러줍니다. 탭 키를 누르게 되면 sum 함수 작업을 시작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괄호 열기 기호도 이렇게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모든 함수는 이렇게 괄호를 열어주고 마지막에 괄호를 닫아주면서 함수를 완성할 수 있는데요. 괄호 열기 기호 후에 우리는 이곳에 이제 각 함수를 완성하기 위한 인수,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데이터를 넣어줘야 하는데요. 괄호가 열리면서 이렇게 함수 입력 및 수식을 완성하기 위한 도움 안내 문구가 하단에 보이게 되죠. 넘버 1, 넘버 2라는 인수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말이죠. 추가적으로 함수인 이곳 sum 이곳을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엑셀 화면 우측에 이렇게 도움말이 또 표시되죠. 이곳에서 각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 구문, 예제, 사례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sum 함수로 합계를 계산해 주기 위해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이곳 넘버라고 표시된 곳에 우리는 숫자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366, 그리고 쉼표기호 369, 쉼표기호 165, 쉼표기호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입력을 한 후 마지막에 괄호를 닫아줘도 이 sum 함수는 작동이 되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참조 개념을 배웠었죠. 이렇게 숫자를 일일이 입력하는 것보다는 셀을 선택하는 것이 편리하겠죠. 그래서 D4 셀을 선택하고 쉼표기호, D5 셀 선택, 쉼표기호, D6 쉼표기호 이렇게 쭉 계속해서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괄호를 닫아주고요. 하지만 이것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한 범위를 지정해 줄 수도 있겠죠. 일단 이것을 다시 지워주고, 그래서 범위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는 마우스로 D4 셀에서 D13 셀까지 드래그를 쭉 하게 되면 sum 함수가 D4 콜론 D13으로 표시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콜론 기호가 표시되는 것은 범위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셀을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이 범위가 지정이 되었지만, 이 상태에서도 우리는 셀 이름을 매뉴얼로 변경해서 예를 들어 이곳 숫자 13을 11로 변경하면 이렇게 범위가 변경되는 모습을 이 파란색 박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sum 함수에 들어갈 인수 부분인 범위가 입력되었으면 괄호 닫기 기호를 이렇게 입력해주고, 이것이 sum 함수의 완성된 모습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합계 계산을 용이하게 만들어준 함수인 엑셀에 내장된 sum 함수를 통해 합계를 굉장히 빠르게 계산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sum 함수는 가장 기초적인 함수지만 실제 직장 생활 등의 업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이기도 하죠. 본인이 입력한 함수를 수정 편집하는 방법은 셀을 더블 클릭하거나 키보드 F2 키를 이용하여 이렇게 수식 안으로 셀 안으로 들어가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빌트인 되어진 이 엑셀에 내장된 함수는 정말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개 이상 되는 함수들이 엑셀에 심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함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곳은 이곳 리본 메뉴에 수식 탭에서
함수 라이브러리라는 그룹 영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정말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함수를 모두 아실 필요는 없고 저 또한 당연히 이러한 함수들을 대부분은 모르고요. 우리는 그래서 직장에 필요한 엑셀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함수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갔던 함수들이 있을 겁니다. 몇 가지 가장 유명한 함수들의 경우 논리, 이곳 메뉴에서는 if 함수 또는 if 에러 함수 등이 있을 거고요. 찾기 함수에서는 vlookup 등이 함수가 있을 것이고 그 밖에 날짜, 텍스트 관련한 함수들도 많이 있죠. 아까 제가 함수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는 합계를 계산해주는 함수인 sum 함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엑셀에서 이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곳에 자동 합계라는 메뉴를 개발해 두었습니다. 이곳에 여러 가지 자동 계산 함수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자동 합계는 리본 메뉴에 이곳 수식 탭뿐만 아니라 홈 탭에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셀 E14을 선택하고요. 제가 이곳 2열 총 수당 합계 부분을 합계 내어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리본 메뉴에 홈 탭으로 이동하시면 이쪽 우측 상단에 자동 합계라고 보이는 이곳을 클릭하겠습니다. 이곳을 클릭하면 이렇게 엑셀은 우리가 함수 및 수식을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이 인접해 있는 숫자 데이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합계를 계산해 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sum 함수 그리고 셀을 참조하거나 또는 범위 참조에다가 괄호를 열어주고 닫기까지 모두 작성해 준 후 이렇게 수식 및 그리고 파란 박스로 해서 미리 보기까지 해주어 이 함수가 내가 원하는 계산이 맞는지까지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잘 사용하면 업무의 향상성을 정말 엄청나게 증대시킬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키보드 엔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합계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었고요. 이곳 셀 F14, G14, H14 부분도 자동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함수가 포함된 수식으로 합계를 계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C14 셀에 합계라고까지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계 함수에 이어서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을 계산해주는 또 다른 기본 함수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곳 D15, D15 셀 위에서 등호기호를 입력하고 영문으로 average를 입력하면 되는데 입력하는 중간에 이곳 함수가 리스트 되어져 에버리지 관련한 여러 가지 종류의 함수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일단 이곳 함수가 리스트 되어져 있는 이곳에 함수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해 주죠. 인수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인수는 숫자나 이름, 배열, 숫자가 들어있는 참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되어 있죠. 키보드 방향키 또는 마우스로 다른 함수들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해당 함수에 대한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일단 average 기본 함수를 적용하기 위해 이곳에서 저희는 이제 키보드 탭 키를 이용하여 탭 키를 입력하면 이렇게 괄호가 열리고 넘버 1, 넘버 2라고 인수 아규먼트를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죠. sum 함수와 유사하죠. 숫자나 셀 참조를 입력한 후 심표 기호를 입력해서 이 함수를 작성해도 되고 sum 함수 때와 동일하게 범위를 지정해서 average를 계산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곳에서 마우스로 D4에서 D13까지 이렇게 드래그하여 범위를 지정한 다음 괄호를 닫아준 후 엔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수를 구하는 카운트 함수인데요. 마찬가지로 등호기호 그리고 카운트를 입력하면 카운트 함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범위에서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키보드 탭 키를 눌러주고 이렇게 동일하게 범위를 지정하면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값 10을 반환해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맥스 함수인데요. 동일하게 등호기호를 입력한 후 맥스 함수를 입력하면 최대값을 구합니다. 논리값과 텍스트는 제외됩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안내문구와 같이 만약 우리가 지정해준 범위에 문자 형식인 텍스트 값이 있다면 이 값은 제외하고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392라는 숫자는 이 복락일 영업 담당자가 기록한 회사 내 최다 판매 수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최소값을 구하는 메인 함수도 맥스 함수와 동일하게 입력하면 109라는 회사 내 최소 판매 수량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 함수를 절대 참조가 아닌 상대 참조로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이건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드래그하여 완성해주면 각 열의 평균, 개수,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수식이 잘 완성되었는지 키보드 F2 키를 이용하여 이렇게 추가 검토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초급자들을 위한 엑셀의 기초 5번째 영상이었고요.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함수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앞으로 다른 영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많은 함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번째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